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제가 오늘 좀 들어가기 전에요, 좀 부탁을 좀 드릴 일이 있어요. 제 유튜브는요, 고수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제가 첫 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아들들하고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판에 뛰어드는 주린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들이 제가 어디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20년간 주식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조금씩 그냥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많은 고수분들이요, 제목만 보고 들어오셔갖고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다, 그래서 부정적인 댓글을 좀 남기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러실 수 있죠. 또 저 역시도 당연히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부탁은요, 제가 틀렸으면 그냥 비꼬고 오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댓글에 제 틀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역시도 잘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저도 또 공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자님 덕택에 제가 배우면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좀 많이 배워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주에 일어난 조금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특이한 이슈가 좀 있는 회사를 좀 몇 군데 좀 찾아봤습니다. KTNG입니다. 자,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갭 하락이 났어요. 그쵸? 거래량도 실리면서. 어이쿠,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 그래서요, 내용을 봤더니요, 미국 내 관련 사업을 중지하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맨소를 금지 입법, 그다음 FDA에서 관련 담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무부 반덤핑 조사, 법무부에 판매 중인 담배 규제 준수 현황을 문서로 제출해라, 이런 내용. 그리고 FDA 동등성 심사, 이런 기술적 자료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업무 대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판관비 있죠? 그럼 판관비 같은 부분에서 용역비를 계속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규제를, 이런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관련 담배를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요, 지금 총 매출이 KTNG의 총 매출이 5조 3016억 중인 6억인데 이 중에서 2058억 정도가 이 현지 미국 법인의 매출이다. 결국엔 총 매출의 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판관비 부분에서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간에 어떤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였고요. 자, 반면 또 케이프 투자증권요, 여기에서는요, 지금 미국 해외 법인이 굉장히 고성장을 이루던 부분이었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사라지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그날도 많이 개파락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 날도 21선까지 그래도 조금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 수급 내용인데요,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연기금, 여기에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굉장히 좀 많이 팔았네요. 하여튼 좋은 뉴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냥 큰 어떤 키움증권의 말대로 큰 어떤 영향은 안 미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생명입니다. 자, 우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장대 양봉이 요때 생기면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서 뭐 좀 다행이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이서연 씨가 그 346만 주 정도를 블록딜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보니까 그날 이후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그 블록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싼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줄기차게 매도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쵸? 자, 그 이후로 지금 12월 1일 날 그 블록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시면 지금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자, 물론 외국인도 좀 많이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외국인은 뜨문뜨문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추세는요, 추세는 지금 분명히 지금 그 흐름에서 분명히 반전을 이루어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DO 임플란트 회사죠. 자, 임플란트 회사인데 보시면 요때 계속 빠지다가 지금 3일 연속 양봉과 함께 밑에 거래량은 그렇게 막 크게 터지진 않았는데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현상인데요. 12월 초 그때 그 뉴스가 나왔네요. DO 주가 상승 여력이 78.29 정도 남았다. 그리고 4분기가 성수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DO의 그 목표 주가가 61,600원에 그 반하여요. 종가는 요 당시에 33,550원이다. 그래서 요만큼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유안타 증권의 경우에는 72,000원을 유지를 했고요. 자, 그럼 그 이후에 그 임플란트와 그 미용 시장의 그 호황이다 해서요, NH투자금융에서도 그 12월 월간, 이 12월이 월간 수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신한금융투자 역시도 22년이 그 이 임플란트와 그 미용 업계의 구조적인 성장 복귀의 해가 될 것이다. 심지어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그 DO의 가장 그 요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매각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 매각에 대한 어떤 또 그 뉴스가 좀 나왔었나 봐요. 자, 풍문에 대한 보도 해명 내용이었습니다. 자, 12월 23일 날 매일경제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어떤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다. 물론 자문사 선정 후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요 정도의 그 해명 내용이 나왔다는 사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하루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좋은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